안녕하세요. 민효이가 다시 눕방에 찾아왔습니다. 어, 지난번에 멤버들이랑 함께 눕방에 왔었는데 이렇게 혼자 오게 되니까 또 기분이 완전 다르네요. 여기 세트도 지난번이랑 많이 다르고 뭔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카메라 여러 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다 저만 찍고 있으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눕방을 지금 하는 거를 멤버들이 알려나? 이게 보통 근데 이제 V앱에 다 가입돼 있으면 공지가 이렇게 알람이 뜨니까 알게 되는 멤버가 있을 수도 있고, 따로 멤버들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이걸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잘 해낼 수 있겠죠?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라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지난번 눕방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테지만 오늘이 처음일 수도 있는 멜로디를 위해서 간단하게 눕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늦은 밤 잠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노래도 들으면서 여러분께 숙면을 유도해 드리는 방송인데요. 사실 지난번에 멤버들하고 나왔을 땐 숙면 유도 방송이 아니라 기상 유도 방송이었죠. 진짜 그때 저희도 다 반응 보면서 졸리던 잠도 다 깼다고 하는 반응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절대 그렇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정말로 숙면을 유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고자 하고요. 제가 먼저 잠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꿀잠을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눕방을 찾아주신 분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는 시간인 출석 체크부터 시작해 볼게요. 댓글로 이름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요. 다들 준비되셨으면 댓글 올려주세요. 아, 이루님 안녕하세요. 나연 안녕. 가은이도 안녕. 예은이, 정서영, 태윤이 안녕하세요. 나윤이도 안녕. 유정이, 미루, 하늘이, 이루밍, 수희 안녕. 이렇게 제가 다 반말해도 되는 거겠죠? 아들씨도 안녕. 민영 안녕. 준아야 안녕. 그리고 현아, 연수, 예희, 민서, 나은이, 봄. 출석 체크 지금 굉장하네요. 지원이, 정민이 안녕. 예은이 출석. 유정이 안녕. 민서, 수빈이, 다현이, 채원이, 현주, 진경이, 서연이, 서영이, 민지, 재우, 정아, 다혜 안녕.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출석을 해주고 계시네요. 채린이, 유미, 예영이 다 안녕. 예, 이분들 중에서 제가 몇 분이나 재워드릴 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들 주무셔도 되는 자세로 눕방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로 106번째 밤을 맞은 눕방 저와 함께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눕방을 시작할 때 오늘이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저의 첫 번째 솔로 앨범 허타존이 공개된 날입니다. 뭐랄까요. 사실 저는 솔로 앨범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조차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앨범인데 저의 형, 네, 제임스 리, 네. 없었으면 절대로 세상에 나올 수 없었던 앨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앨범이 조금 더 애틋하고 소중한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솔로에 대한 욕심 같은 게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형이 오히려 그 욕심을 불어넣어줬고 너는 솔로로서 이렇게 재능이 있는 아이인데 왜 도전을 하지 않는지 용기와 응원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불어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정규 앨범으로 이제 아예 시작한 이상 정규 앨범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됐고 최우선 순위는 퀄리티, 네, 퀄리티를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기 때문에 들어보셨겠죠? 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수정을 많이 거쳤어요. 이게 저 혼자서만 수정을 했던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가면서 특히 형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수정을 했었는데 이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지금의 앨범이 되지 못했을 것 같고 너무너무 흡족한 앨범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뮤비적인 부분이나 또 아트웍, 앨범, 이제 자켓부터 해가지고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켓 미팅부터 해서 뮤직비디오 미팅, 컨셉 회의, 그리고 마케팅 회의 이런 거 전부 다 참여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제 손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만들고 싶다라고 영향이 조금이라도 다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앨범 회의에 참여를 했던 것 같고 너무 다행히도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제 의견도 적극 수렴해 주시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네, 또 앨범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데뷔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켓 촬영을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원래 애초에 기획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것도 자켓 미팅을 몇 차례 진행을 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던졌고 좀 즉흥적으로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게 일정상 크리스마스 이브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스태프분들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제가 그 귀한 소중한 날인데 좀 모두가 행복하게 쉴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야 하는 그 날을 뺏어야 되는 일이 생겨버려서 마음은 좀 아팠지만 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신 것 같고 뭐 어쨌든 결실로 나온 이 앨범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번 앨범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음악을 들려주어도 또 그 누구에게 나의 이 앨범을 선물해 주어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앨범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말 그대로 소장 가치가 있는 앨범, 네, 그런 앨범을 만들고 싶었어요. 뭐 일단 오늘 이제 세상에 저희 앨범이 공개가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운 앨범이 나왔고요. 저 또한 이제 이 앨범을 직접 사서 소장을 하고 네, 주변 분들에게 선물을 할 계획입니다. 당당하게 야, 내 앨범이야, 들어봐, 봐봐 이러면서 완성된 앨범을 들은 주변 분들은 하나같이 약간 놀라는 분위기였고요. 우리 회사 관계자분들도 많이 놀라셨고 자켓 촬영 때부터 앨범 촬영 때도 그렇고 뮤직비디오 촬영 때도 그렇고 우리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관계자분들도 다들 놀라셨어요. 야, 민혁아, 너 어떻게 이거 참고 살았니?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니?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셔서 재밌었거든요. 댓글 중에 앨범 퀄리티도 높은데 응원법 퀄리티도 너무 높아서 우리 못 따라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네요. 응원법이 이제 공개가 됐네요. 아까 9시에 공개가 됐으니까 1시간 정도 공개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 많이 어려워요? 오빠도 사실 응원법 못 따라하죠? 우리만 시킨 거죠?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심사숙고하면서 응원법을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레벨을 굉장히 기존보다 많이 높였는데요. 그래도 연습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 본 응원법입니다. 응원법 너무 어렵다고 지금 다들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쉬운 부분만 따라해 주셔도 돼요. 사실 이게 함께 무대 즐기자고 만드는 건데 여러분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본인도 못 따라하는 응원법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아무쪼록 이 응원법이 여러분한테 또 이제 소소한 재미가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인도 놓쳐놓고 우리 보고 아니 그래서 내가 놓친 부분을 응원법에서 삭제했잖아. 내가 자꾸 놓치는 부분은 나도 내가 헷갈린 부분 박자가 어렵더라고 아무래도 이게 아마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 2절 랩 파트 부분에 Welcome to my world 조금은 낯설지도 Hi Introducing Redman 투어 모르는 분도 잘 따라와 이제 하이랑 따라와 부분을 이제 응원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차라리 랩을 쭉 따라하면 모르겠는데 Hi 따라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저도 어렵더라고요 박자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저도 헷갈려서 포기를 했고요. 아마 멜로디 이번 응원법 뭐 석세스 한다면 정말 이제 어디 가서 나 음악적 감각이 있다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응원법에 화성은 기본이요. 예, 애드립 파트까지 나눠드렸고요. 네, 엇박, 네 정말 다양하게 랩까지 소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응원할게요. 자, 응원법 얘기는 잠시 뒤로 하고요. 여러분께서 오늘 앨범을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해요. 네, 다들 앨범 수록곡에 대한 얘기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떤 곡이 제일 좋아요? 뭐 기억에 남는 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앨범에 관련된 어떠한 얘기도 괜찮으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그 댓글 읽으면서 소통을 더욱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댓글을 올려주시는 동안에 저의 첫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야 들려드릴게요. 같이 들어볼까요? Make me high, it's the way you are. 차가운 있던 심장이 뛰게 만들어. Free so alive, 모든 순간 우리들 함께라면 너도 알듯이 오늘은 더 뜨거울지 몰라. 아이처럼 하루 종일 멜로디들 제8의 멤버설. 멜로디 뭐 거의 멤버지 뭐. 응원법 하는 거. 낙화 진짜 취향 저격. 감사합니다. 눈빛이면 돼 1분 1초 같아 애틋하게 I'm flexing with you. Yes, I'm flexing with you. Welcome to my world. 조금은 낯설지도 Hi. 따라와. No, no way. 아. 응원법 잘하죠? 안 가드니까 준비해. 어제 널 위해서라면. 야야야야. 이민혁. 이민혁. 안 해도 돼. 그럼 돼. 느낄 수 있게.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안무가 대박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무 네 어렵지만 열심히 준비를 해봤고요. 오빠 응원법 연습해왔냐고요? 아니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당연히 할 줄 알죠.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응원법 키포인트예요. 필시와대 주의. 나 뭐야 놓쳤네. 아 에이 뭐야 놓쳤네. 애드립 하는 거 했어야 되는데. 동무가 너무 좋아요. 네, 동무 열심히 연습했어요. 지금 무대에서 잘해야 될 텐데 좀 떨립니다. 야. 네, 타이틀곡 야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하고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번 눕방은 제가 혼자 진행하는 눕방이기 때문에 멜로디들의 댓글이 많이 필요한 거 아시죠? 지금 V앱이 꺼져 있으니까 V앱을 켜고 여러분 댓글을 확인하면서 소통을 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옷이 자꾸 올라가네. 댓글에 응원법 놓친 거 계속 올라온다고요? 아예 놓칠 수 있지. 내가 그냥 혼자 신나서 놓친 건데. 거봐요 못하네.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나 지금 난 생각하느라 놓친 거예요. 일단 먼저 주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의 눕방 주제는 바로 결단입니다. 살다 보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의 선택들로 인해서 현재 내가 만들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했던 가장 큰 결단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댓글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최근에 한 3번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앨범에 관련된 결단이었는데 어, 국내에서 솔로 앨범을 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가 가족들, 형과 가족들의 영향으로 마음을 바꿔서 그래, 나 앨범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결단했던 일. 이와 같이 사실 결단이라는 게 혼자서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내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누군가와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를 하고서 결단을 내려도 된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드라마에 관련된 결단이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지만 개인 활동이 팀 활동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팀 활동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회사를 통해 말씀을 드렸고 너무도 감사하게도 드라마 팀에서 B2B 활동에 전적으로 다 맞춰주셔서 B2B 활동하는 동안에는 정말 드라마 촬영은 한 번인가 했나요?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오전 촬영 한 번 있었고 이외에는 B2B 활동이 다 끝난 다음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촬영을 했었어요. 네, 정말 B2B가 저한테는 우선이었기 때문에 제가 드라마를 너무 하고 싶다고 해도 그 선택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단은 정말 잘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네, 마지막 세 번째도 B2B 마지막 컴백과 관련해서인데요. 원래 이번 B2B 앨범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페셜 앨범이었어요.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그래가지고 애초에 계획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할 예정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B2B가 내린 결단은 멜로디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2주를 활동하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연말 무대도 마찬가지. 원래는 연말 무대도 저희가 안 하기로 했었다가 왜냐면은 은광이 없이 이제 연말 무대에 서는 게 우리 B2B는 7명이어야지 진정한 B2B인데 그래도 되겠느냐라는 마음이 컸었어요. 그렇지만 이 또한 B2B를 사랑해주는 많은 분들 멜로디와 함께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더 한번 생각을 해서 연말 무대 그러면은 나가도록 하자. 대신 은광이와 함께 무대를 꾸미는 것처럼 무대를 꾸미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정말 솔로 앨범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돌이킨 이런 결단들이 당시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덕분에 정말 또 소중한 추억이 생겼던 것 같고 물론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 정말 힘든 스케줄이 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멤버들도 제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해주고 따라줘서 네, 저 혼자서 내린 결단이 아닌 멤버들 전체가 B2B가 하나가 돼서 내린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결단들을 내렸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을 하셨었는지 잠깐 댓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감동이야. 항상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댓글들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유, 오고비, 오사비, 오사멜, 오고멜. 앞머리를 자르느냐, 기르느냐. 이거 진짜 고민되겠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컴퓨터 포맷 시키는 거. 아, 컴퓨터에 뭐 자료가 많았었나 봐요. 전과했어요. 아, 이것도 진짜 진짜 중요하지.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죠. 콘서트를 첫날 갈까, 막날 갈까? 결국 다 갑니다. 아이고, 큰 결단 하셨네요. 아유, 너무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너무 그 결단이 후회가 되지 않는 잘한 일이었다,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결단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정말 재밌는 콘서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앨범을 몇 장이나 사야 할까라는 댓글. 아, 이거는 고민이네요. 지금 결단을 내리기 전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본인의 그런 자금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본인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누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마음이 가는 대로 앨범을 굳이 안 사도 마음으로 함께 응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 장만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함께 그냥 제 음악을 즐겨주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 중인데 동생이 옆에서 라면을 먹어서 다이어트 끝낼까 말까. 이거 지금 실시간 고민인가 봐요. 와, 지금 라면 나도 엄청 먹고 싶다 얘기 들으니까. 와, 나 지금 라면 먹고 싶다. 라면에 밥 말아 먹고 싶다는데 내일 새벽 산옥이라. 에이. 음, 아. 응원법 못 외우는 걸로 결단 났어요. 알겠습니다. 그 결단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할까, 눕방을 할까? 결론은 아시죠? 네. 지금 한 그 결단이 잘한 일이었다고, 잘한 선택이었다고, 되도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 시간 소중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단발을 할까, 긴 머리를 할까? 아,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쇼컷으로 잘라봤어요. 이것도 처음 쇼컷으로 잘라본 거면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네, 치킨 혹은 피자. 치킨이냐, 피자냐. 정말 난제네요. 하지만 저의 선택은 피자입니다. 치킨파는 죄송합니다. 전 치느님이 아니고 피느님입니다. 꿈을 쫓을까, 성적에 맞춰갈까 너무 고민돼요. 아,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꿈을 쫓아야 하는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런 갈림길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또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저의 선택은 그럴 때마다 늘 한결같이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자였어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을 했을 땐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잘 되는 경우의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의 수까지 꼼꼼히 따져가면서 정말 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저는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됐던 것 같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후회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후회 없는 선택을 늘 하셨으면 좋겠고 꿈과 현실 사이에서도 정말 잘 판단을 하셔서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결단을 내리기까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물론 이제 모두가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결단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떨 때 정말 중요한 순간 정말로 결단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약간 고집 같은 게 순간 딱 생기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어떤 약간 포인트적인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제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이제 수용하는 편인데 어느 한 부분 이거는 내 판단대로 가야겠다라는 딱 그런 포인트가 딱 꽂히면 그 순간에는 제 고집대로 밀고 나갑니다. 정말 결단을 빡 내리는 거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도 연기하겠다고 말씀드릴 때 정말 평생 반항 한 번 안 하던 아들이 제 반항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 제 반항은 소심한 반항이었어요. 성적이 좀 자꾸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연기하겠습니다. 계속 주장했었는데 그런 결단력이 순간적으로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나서는 후회를 하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회를 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회 얘기가 나와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모든 결정과 선택들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낳겠습니까?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저도 실패로 이어진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그럼에도 저는 후회를 하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우의 수가 있었을 때 다른 경우의 수로 제가 결단을 내렸더라면 더 후회를 했을 거라는 저만의 확신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정을 통해서 제가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실패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더라도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여러분이 보시는 저의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네, 어떤 성격인 것 같은지 생각나시는 대로 댓글로 한번 올려주세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우선은 일단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인 것 같고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주관이 센 성격은 아니고 어, 다른 사람들 이제 상대방 의견에 맞추는 성격이고 좀 다정하고 네, 좀 그런 성격? 그래서 좀 쉽게 잘 친해져요. 누군가와 이제 처음에 가까워질 때 제가 상대방을 배려를 좀 많이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가까워지긴 하는데 이런 제 성격의 단점은 깊게 잘 친해지지 못하는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너무 상대방의 얘기만 듣고 어찌 보면 저의 속 얘기를 많이 안 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가까워지는 거는 빨리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 진짜 나의 속내를 안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깊게 친해진다는 게 여전히 저한테는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3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누군가한테 마음을 열고 같이 교감하고 좀 더 깊게 친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성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댓글 지금 올라온 거 한번 읽어볼게요. 야! 포기를 모르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 배려심이 많고 착하고 다정해요.
마음, 약간 소심한데 할 말은 다 하는 사람. 되게 제대로 봤다. 저 일단 할 말은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신 있고, 어, 그러니까 주관이 세진 않지만, 저의 이런 그 주대라고 해야 되나요? 어, 제 정체성이 딱 확립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의 그런 가치관 같은 거. 그런 거에 어긋나는 부분에 있어도 확실히 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해야 되고, 할 말은 하는 사람. 고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고 고민하는 사람. 어, 저것도 굉장히 맞는데, 멜로디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네. 저것 때문에도 사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걱정 많이 하세요. 좀 너는 네 얘기 좀 하고 힘든 것 좀 털어놓고 해라. 근데 저거는 사실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얘기라서 저도 많이 고치려고 하고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가족들한테 기대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멜로디한테 찡찡대고 저 힘들어요 막 이러고 하잖아요. 예, 네,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힘듦은 나눠야지 혼자 끙끙대면 진짜 병이 되거든요. 완벽주의자, 피곤할 것 같아요. 어, 완벽주의자까지는 사실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완벽주의라는 거는 어떻게 누군가가 정해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진짜 좀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거 보면 그런 걸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피곤한 성격입니다. 스스로를 계속 압박하고 쫓기듯이. 이 장점도 분명한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분명하죠. 다른 사람 배려하느라 정작 자신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걱정돼요. 음, 뭐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를 안 챙기고 그러진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힘들다 이런 감정을 잘 못 느끼는 편이에요. 잘 힘들다 이런 생각을 잘 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서 음, 그렇게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쯤 해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노래는 B2B가 데뷔 직전, 정말 데뷔, 데뷔라는 꿈을 향해 맹렬히 연습실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던 시기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제가 큐브의 오디션을 보러 왔을 때 그 당시에도 큰 결단이 필요했던 시기거든요. 네, 그 오디션을 하게 됐을 때도 결단을 필요로 했고, 그 데뷔에 이르기의 과정까지 결단과 맞물린 노래인 것 같아서 선곡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이 노래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연습생 시절, B2B 데뷔 시절이 생각나서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네, 노래는요, 빅뱅 선배님들 블루입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만 들으면 너무 아련해, 진짜.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죠. 우린 시들고 그리움 속에 맘이 멍들었죠. I'm singing my blues. 파란 눈물에 파란 슬픔에 멜로디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왠줄 아시세요? 요새 들어 진짜 진심으로 더더욱 느끼는데, 난 멜로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고마워요, 멜로디가. 너무 고맙고, 나 진짜 멜로디가 너무 좋아.
내 인생 마지막 멜로 내요 이제 태어나서 널 만났고 죽을 만큼 사랑하고. 우리 딱 진짜 그때 정확히 그 입술을 뺏었어 연습할 때였어요. 그 입술을 뺏었어. 거의 한 3달 동안 그 노래만 주장창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 빅뱅 선배님들 이번 앨범에 딱 나오면서 와 진짜 지금도 생생해. 와 빅뱅 선배 노래 나왔다 해가지고 다 막 오르르 몰려가지고 봤는데 타이틀곡이 7개인 거야. 와 진짜 대박이다. 역시 진짜 빅뱅이다. 빅뱅 다르다 이러면서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나고, 인기가요에서 실물을 영접했을 때 감동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와 진짜 리허설 때 입 떡 벌리고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런 응원법을, 아니 이거는 나만의 애정 표현, B2B와 멜로디가 함께하는 놀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멜로디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소소하게 즐거운 소소한 재밌거리를 찾아서 함께 하자는 이거죠. 오빠, 우리 좀 그만 좋아해요. 내가 더 좋아해야 하니까. 좀 자제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말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 정이 많고 철두철미하고 사람 마음을 잘 아는 정말 멋진 사람. 멜로디 정말 너무 오고매 오사매. 이 노래 들으니까 추억이 아련아련. 시간 참 빠르네요. 난 진짜 이 노래만 들으면 약간 진짜 기분 너무 이상해. 약간 이 노래가 내 그 감정을 탁 자극하는 그런 노래야. 노래 분위기 자체도 너무 아련하고 따뜻하고, 이 당시 우리가 했던 고생들, 노력들 다 생각나면서 정말 빅뱅 선배님들 같은 가수가, 멋진 가수가 돼야지 이런 꿈꿨던 마음도 기억이 나고. 나 22살이었는데. 진짜 막 진짜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노래예요. 네, 빅뱅 선배님들의 블루 듣고 왔습니다. 이제 노래가 끝났으니까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는 가장 최근에 내렸던 결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이번에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렸던 결단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큰 결단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하기까지의 결심도 들어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제외하도록 하고요. 제가 내렸던 4개의 결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 연기를 하겠다고 선포했던 일. 네, 아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등학교 한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걱정할 시기죠. 정확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제가 학급에서 반장도 하고 학예부장이었나요? 학생회 부장도 하고 성적도 좋았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2학년 올라가서부터는 제가 그 당시에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게 제가 뭐 진단을 받은 게 아니라서 그게 우울증이었는지 어떤지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옛날 생각만 계속 나고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학교에서 눈물이 막 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공부가 너무 손에 안 잡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아버지는 걱정을 하셨죠. 너 왜 성적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가 하기 싫으냐? 다른 거 하고 싶으면 얘기를 해라 라고 했는데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하셨죠. 얘가 정말 말 잘 듣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기억을 토대로 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혼날 때마다 이런 표정이었다고 해요. 진짜 눈을 이렇게 아버지를 노려보듯이 아빠가 계속 학생 때는 공부를 사실 해야 공부를 해놔야 사실 그쵸 대학이 전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건 확실한 팩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은 공부를 안 하는 아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타일러도 보고 혼내도 보는데 저는 이러고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속상하고 진짜 사춘기 제대로 와서 반항하고 저의 반항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먼저 너 체육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꺼내주신 게 전 너무 감사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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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버지가 이제 체대 입시 학원에 대해서 막 알아봐 주시고 할 때 그때 제가 연기의 꿈을 꾸게 됩니다. 정확히 저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 친구의 아버님이 연극 교수님이세요. 대학교. 그 아버님께서 하시는 밀양 연극제에 놀러 갔다가 연극과 뮤지컬에 완전 fall in love를 하게 돼서 너무 빠져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아빠 저 연기하고 싶어요. 정말 연기 너무 하고 싶다고 딱 그때는 결단력 있게 확실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좀 순서가 헷갈리긴 하는데 이 결단을 하고서 체육 얘기도 나왔었던 건지 아니 그 반대인지 자세히는 안 나는데 어찌됐건 그때 정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 아버지한테 용기 있게 말씀드린 게 용기라고 표현하기도 뭐하죠. 제 꿈을 말씀드린 게 돌이켜보면 정말 잘했던 결정인 것 같아요. 아버님도 그 눈빛이 부여웠었을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였는지 나는 상상이 안 가는데 아버지가 이 얘기를 이따금씩 하세요. 진짜로 그렇게 내가 반항적인 눈빛이었나 봐. 네, 근데 너무 정말 아버지가 아들이 마음을 열고 결정을 했을 때 바로 받아들여 주시고 바로 입시학원 알아봐 주시고 등록해 주시고 네, 정말 좋았던 결단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결정을 내려서 들어간 대학교에서 제가 1학기 만에 휴학을 했습니다. 참 우프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또 대학교 생활이 녹록치가 않은 거 있죠. 제가 상상하던 그런 캠퍼스 생활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사실 대학교 생활이 어렸을 때 보던 그런 논스톱과 같은 정말 낭만적인 생활을 상상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신입생들에게는 혹독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나날의 연속이었고 사실 또래 지금 저한테 20살, 21살, 22살 이렇게 보면 너무 애기들인데 그때는 선배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21살, 22살, 23살 이런 선배님들이 너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막 아무래도 예체능이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러죠? 그런 이걸 군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꽉 잡힌 분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벗어나게 됐죠. 한 학기 만에. 근데 그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것도 선배님이셨어요. 어, 선배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 학교가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곳이지 꼭 학교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선배님들이 계셔서 제가 결단을 내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오빠 근데 논스톱이 뭐예요? 라는 충격적인 댓글이 달려서 제가 힘이 쫙 풀리네요. 머리 아파. 지금 논스톱이 뭐냐면요, 아가야. 논스톱이란 게 있잖아. 이게 몇 년도에 했지? 2000년대 초반인가요? 2000년대 초중반쯤 했던 시트콤이란다. 정말 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유쾌한 이야기를 담은 시트콤이야. 정말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한 최고의 시트콤이었단다. 참, 너 몇 살이니? 애기야.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 결단이 저의 또 한 번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됐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한 학기 만에 휴학. 그러고 나서 바로 세 번째 결단을 하게 됩니다. B2B가 되기 전에 큐브 오디션을 보게 됐던 과정인데요. 1학기 휴학을 하게 되고 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지체 없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어, 그 선배님들이 해준 조언이 좀 큰 영향을 끼쳤었는데요. 제가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다 보니까 뮤지컬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옥주현 선배님이라던가 바다 선배님, 그리고 대성 선배님처럼 아이돌 출신의 뮤지컬 배우분들이 정말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상상하면서 제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보게 됐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JYP 공채 오디션을 보게 됐고, 거길 통해서 JYP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른 회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고, 그 회사에서 이제 큐브로 오는 과정이 좀 큰 결단이 사실 필요했었어요. 그 전 회사에서도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데뷔를 준비하던 친구들, 형과 동생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어, 그 과정에 있어서 오해도 쌓이기도 했지만 지금 시간이 흘러서 오해를 다 풀어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 그때 가족 내에서도 이게 반반이 나뉘어졌었어요. 여기서 계속 남아서 해야 된다. 아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도록 내버려둬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때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꽂힌 포인트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지 않으면 평생 정말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후회라는 거를 너무나도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너무 두려웠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럼 너 혹시 도전하고 안 되면 어떡할래? 네 결정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게 질래?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안 되면 군대에 가겠습니다. 군대에 다녀와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그 정도의 각오로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저를 딱 어느 정도의 각오인지 아시고 저의 도전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큐브의 오디션을 보게 됐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멜로디의 B2B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결단입니다. 큐브 내에서 곡 작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제가 결단을 내렸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 앨범도 제가 전곡 자작곡을 내게 됐고, 제 이름으로
자작곡으로서 프로듀싱을 하는 일이 여러분께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일이 쉽지는 않았던 게 저는 회사에서 예능이나 드라마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곡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작곡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래서 발표가 됐던 첫 노래가 헬로멜로. 네. 저와 이룬이가 함께 공동 작곡을 했던 노래였는데 그 이후에 저는 예능 같은 드라마를 많이 하게 되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좀 스트레스가 심했었는데 저도 곡 작업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지금은 또 마음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예능 스트레스가 너무 부담이 커서 어, 좀 예능이 두렵다. 곡 작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모든 게 지금까지 오기까지 잘 흘러온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을 이렇게 딱 결단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딱딱딱딱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눕방의 세 번째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장안의 화제였죠? 네. 퀸의 We Are The Champions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프레디 머큐리를 다룬 영화 보고 진짜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의 과반수 이상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도 이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We Are The Champions. 가사를 들어보면은 물론 이게 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공만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챔피언이다. 정말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선곡을 해봤어요. 약간 오늘은 좀 결단 이런 인생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저 영화 보고 퀸 처음 알았는데 B2B만큼 띵곡이 많더라고요. 아우 정말 어마어마하죠. 진짜 B2B가 진짜 이런 퀸 같은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슴을 울리는 가슴이 영향을 끼치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 하면 전현무 씨만 생각나요. 퀸 몰라요. 이거 혹시 전현무 선배님이 그 방송에서 웃기게 약간 했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alright 이거 하면서 어떻게 마이크 아가들은 퀸을 모릅니다. 몰라. 영화 봤잖아. 알게 됐잖아. 영화 못 봤어요? 그럼 꼭 봐요. 이거는 진짜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데 음향이 진짜 중요한데.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저는 이 노래 지금 처음 듣는데요. 진짜요? 몇 살이야?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노래 한번 약간 힘이 들 때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기운이 빡 납니다.
무슨 아가 애기가 이렇게 많아. 아가들 정말 많네. 퀸은 알고 논스톱은 몰라요. 논스톱, 음, 몰라도 돼요. 어, 네, 노래가 정말 열기가 넘치는 노래였는데요. 이 다음 순서로 바로 제가 이걸 해야 한다는 걸 그만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밤 여러분께 꿀잠을 선물해드릴 ASMR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리는 만년필 소리입니다. 아직 2019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저만의 2019년 버킷리스트인데요. ASMR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잠깐만요. 나 발에 지났어. 잠깐만. 오늘 왜 이렇게 쥐가 많이 나지?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오늘의 ASMR은 버킷리스트를 적는 만년필 소리입니다. 종이 만지는 소리도 좋았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 너무 궁금하다. 사각사각 소리 너무 좋아요. 오늘은 성공한 듯. 이게 실패한 날도 B2B 눕방 땐 대실패였죠. B2B 역사에 절대 없을 성공적인 ASMR 현장을 여러분은 목격하고 계십니다.
ASMR 첫 성공. 외국어 공부도 해보세요. 썼습니다. 안 보이나요 잘? 외국어 만년필 삽니다. 안 팝니다. 책상 소리도 좋아요. 막간을 이용한 책상 소리. 이런 소리 어떤지. 나 생각났어. 아니, 응원법 어렵게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쉽게 만들어 달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레벨을 원하는지 알겠어. 다음번에는 레벨을 제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혁 2019년 행복하기, 꼭 행복하기. 감사합니다. 멜로디도 2019년 행복하기, 꼭 행복하기. 네, 이렇게 해서 저 2019년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았고요. 지금까지 민혁이가 들려드린 ASMR이었습니다. 이러면 귀 아프나? 끝났나요? ASMR? 네. 멜로디가 감동을 했어요. 어렵게 만들어 달라고는 했어도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어 줄 줄은 몰랐다. 미안합니다.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무대를 꾸며 봅시다. 아이고. 왜 ASMR 하고 나서 더 신나는 것 같죠? 참겠어요? 이게 웃긴 게 지난번 때도 느꼈지만 ASMR 하면 약간 좀 더 신경이 곤두서서 더 약간 잠이 깨는 것 같아. 더 집중하게 되고 재밌어. 속닥속닥 하는 게. 나도 잠이 확 깨네. 미안합니다. 아이고 편하다. 아니에요. 다음번엔 더 어렵게 만들어주세요. 나도 우리의 한계가 궁금합니다. 우선 음악방송 하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과연 여러분이 응원법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네. 그러고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1시 9분이라고 하네요. 와, 시간이 훌쩍 흘렀네요. 1시간이 넘게. 그러면 이제 준비해온 마지막 노래죠. 오늘의 자장가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아이고야.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친구에 관한 노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치거나 힘들 때 주변에 있는 친구 혹은 가족들 혹은 또 그 누가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사람들과 함께 이겨내고 힘내자는 의미로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자기 전에 굉장히 듣기 좋은 노래인데요.
에픽하이 선배님들이 부른 어른 즈음에 들려드릴게요. 다들 눈 감고 들어주세요. 잘 지내고 있냐? 오랜만에 목소리 듣네. 난 바빴어. 앨범 준비도 했고 애 키우는 게 만만치 않네. 전화 끊을 때마다 인사 대신 약속하는 술 한잔하기 참 힘드네. 주말에 다 모인다며 애들에게 안부 전해줘. 다음에 내가 쏠게. 또 나만 빠져서 김원태 삐지겠다. 밤새 귀간지럽겠다.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보니 우리 단톡방새 인사만 가득하네. 안재욱의 친구 나오는 줄. 네, 마지막으로 하트 날려주세요. 하트? 와, 말씀드리는 도중에 하트가 와 3,100만 54만 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 재생수는 15만 개를 넘어섰고요.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나중에 라디오 한번 하는 게 어떤가요? 목소리 꿀벌인 것 같아.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선곡도 잘하네. 오늘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 노래 너무 약간 좀 우리 인생을 조금 염탐한 듯한 노래예요. 오빠 하트 누르다가 엄지에 쥐났어요. 무리하지 마요. 말하네. 세상에 받을 때 네, 이 노래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인사 나눠볼게요. 아직 잠들지 않은 분들 댓글로 이름 올려주세요. 수빈이 잘 자요. 주은이도 잘 자고, 채린이, 효성이, 주경이 잘 자요. 수기, 서연이 잘 자. 최소연, 소연이, 뚜민이 잘 자. 서연이도 잘 자. 비녀가 누나다 잘 자요. 미령이, 보거신기, 보거, 다은이 잘 자요. 식룽, 멜로디님 잘 자요. 이면식 앞니보험 잘 자고, 민주 잘 자고, 담비도 잘 자고, 서연이 잘 자요. 신영이, 재경이, 오이, 지유, 지혜, 혜은이, 주희, 예진이 잘 자. 정미, 승현이 잘 자. 다현이 잘 자요. 유민이도 잘 자요. 지승이 잘 자. 유나도 잘 자고, 혜준이, 채원이, 나영이, 소연이, 다운이, 윤영이 잘 자. 성은이도 잘 자고, 나연이, 아람이, 지원이 잘 자. 이한이, 가연이, 찬송이, 꿈에서 봐. 여선이, 선우, 주홍이, 서진이, 수민이, 지훈이 잘 자요. 네,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이 나온 특별한 날 눕방을 통해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눕방 하면서 그동안 진짜 치열하게 앨범 준비하면서 B2B 앨범부터 사실 작년 하반기 내내 치열하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앨범 나올 때까지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눕방 하면서 굉장히 힐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인생 얘기를 하다 보니 지루할 수도 있었겠지만
같이 멜로디하고 함께 이런 얘기 나누면서 저 또한 같이 힐링하고 쉬어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아무런 걱정 말고 마음 편히 푹 잠드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또 이제 제 앨범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더 많은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해요. 그럼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질 시간입니다. 꿈에서 만날까요? 여러분 굿나잇. 잘 자요. 아우 자야지.